방향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진안에 마이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번 달 초부터 6월 4일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첫 담화부터 롤러코스터처럼 남북 관계가 흘러왔는데, 자, 앞으로 이러한 급속냉각 상황을 막고 좀 이 상황을 호전시키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전망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나마 이제 김정은이 어쨌든 뭐 각본이었든지 그 상황에 따라 결정했든지 일단 군사 행동을 보류한 건 잘 된 거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안심해서는 안 되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첫 번째로 그 전단 살포를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국경에서 입법화하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행정권이 발동하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불제되었습니다.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그때 자동차 시민했습니다. 잠시 후 소양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컴퓨터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튼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고객이 들어오면 이런 식이죠. 일단 뭐 가입을 하면 지금은 상식이 됐습니다. 가입을 하면 내가 해도 피자를 몇 번 주문해 먹으면 이 사람 취향을 또 파악을 해가지고 그다음 들어오자마자 내가 좋아할 만한 피자를 위로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제품 중에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생일을 기억해가지고 그다음에 피자 한 판 하나 더 준다든지 공짜로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나가니까 소위 휴먼 굉장히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주 고객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제 확장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7가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라인, 페이스북, 트위터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다 그냥 주문이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편해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는 결국 뭡니까? 매출과 이익과 주가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야,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모든 주가가 똑같이 이제 똑같다고 전제를 하고 그동안의 상승률을 보는 겁니다. 도미노는 몇 배 올랐는데 25배 올랐습니다. 26. 자, 그런데 이 25배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빅테크 주식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오른 피자 회사. 이것이 이 회사의 어떤 쿼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죠. 이 이후에도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추세를 올리다가 코로나19 이전에 한 300달러 초반 정도로 유지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갔느냐 400달러까지 바로 튀었고 지금 아마 400달러 그 연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달러를 기준으로 몇 배 올랐죠? 130배 올랐습니다. 130배. 자, 지금 우리가 주식 어디 가서 1억어치 샀는데 10년 후에 130억 되는 주식이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피자 회사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스타트업도 아니고.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디지털 관점의 기존 사업 모델을 재해석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온 하나의 사례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팬더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앰프 기타를 만드는 회사죠. 앰프 기타를 만드는 회사인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기타를 좀 쳤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밴드 같은 거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네. 그래서 조금 알아요. 좀.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그 앰프 기타는 최고의 브랜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팬더, 하나는 깁슨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 브랜드인데 바로 이제 194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됐습니다. 전기 기타 등 이런 이제 일종의 그 일렉트로닉 그 악기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 뭐 비교적 굉장히 수정하면서 잘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2000년대 이후에 악기 판매가 격감, 왜 격감을 하냐면요. 대개 이제 기타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이 주로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냥 재미로 하다가 대충 직장 다니면서 때치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기타가 잘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기 판매가 격감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피아노 회사들이 다 묻어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이제 똑같은 트렌드가 온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하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트렌드가 그렇게 가면 대책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악기 가격을 할인해버리는 거예요. 지살 깎아버리죠. 디자인 바꿔버리고. 아니 관심이 없는데 아니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생각을 한 게 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뭐 디지털 시스템하니까 디지털 뭐 플랫폼 딴 건 아니고 홈페이지 좀 제대로 구축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정보도 주고 고객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해보자 라고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사실 그래봤자.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그거 해봐야 뭐 하겠어요. 하지만 여기는 뭐 하겠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해보기라도 하자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실 하기만 했지만 계속 사업은 안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디지털이라고 뭐 신용을 내지만 별로 나오는 것도 없고 하는데 어쨌든 집중하는 것은 뭘 집중했냐 디지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수집하게 돼서 고객들의 도대체 뭘 괴로워하는지 뭘 고민하는지를 파악을 해봤는데 그거를 알았어요. 이게 몇 년에 걸친 거냐 제가 말을 좀 간단하게 뭘 하느냐
10만에 있어도 100만 달러가 현금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현금으로 100만 달러가 매월 들어오는 비즈니스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이 된 이후에는 또 뭐가 되느냐. 당연히 이 자체도 수입이 되지만 기타가 당연히 잘 팔려요. 그냥 생님 처음에 이제 기타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악기점에 가가지고 아니 뭐 기타 좀 배우려는데 뭐 악기점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죠. 초보자한테 하나 골라주세요. 이 100만 원짜리가 좋아요. 아, 무슨 100만 원짜리를 제가 그냥 1, 20만 원짜리 이제 초보자니까. 약 2km 앞 익산 JC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그럼 10만 원짜리 기타를 100만 원짜리로 당연히 바꿔요. 당연히 바꾼다니까.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기타를 사가지고 막 치다가 한 2년 치는 지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500만 원짜리로 바꾸든지 아니면 200만 원짜리 또 사든지 합니다. 그럼 당연히 기타가 잘 팔리겠죠. 자, 이것이 성공을 하면 확장성이 무한합니다. 왜? 기타 비슷한 악기들 많아요. 기타도 있죠, 우쿨렐레도 있죠, 색소폰도 있죠. 약간 좀 다른 것도 바이올린도 부족합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악기를 배워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약 1km 앞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아까 다른 가치를 만드는 플랫폼이 됩니다. 이건 다른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회사는 그럼 뭐가 됐느냐? 악기라는 하드웨어를 만든 회사에서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했지만 사실은 악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 비즈니스입니다. 반면에 여기가 쌍둥이 부르는 깁슨 뭐 거의 폭망 직전에 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이게 바로 이 누가 봐도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디지털에 대단한 기술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뭐 구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자기의 비즈니스에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구조가 지금 나왔죠. 그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IT 기술하고 접목해서 얼마나 지금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쓰고 있는지 아마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주차장은 우리 느낌으로 딱 치면은 땅이 하나 좀 괜찮은 자리에 있는데 건물 올리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 자꾸 세금은 나오고 그러면 뭐 그냥 대충 콘크리트 덮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은요 최첨단 IT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미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은 펀드도 많이 짓고 부동산 펀드도 많이 짓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골치 아프고요. 주차장에 사고 나면 그것도 뒤처리 그건 뭐 별로 큰 돈도 안 되면서 머리만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야, 우리 주차장 500명을 가지고 네가 1년에 연대 줄 테니까 1년에 15만 나한테 가져와.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단순 위탁 운영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이게 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500명보다는 5,000명이, 5,000명보다는 5만 명이 훨씬 더 규모의 문제가 생기겠죠. 인원이 10배로 늘어나면 아니지만 이건 IT 여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서울 시내에 아까 큰 빌딩 주차를 한 집이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전부 다 통화로서 운영을 하면서 IT가 먹거든요. 이건 이익이 나잖아요. 두 번째는 이걸 단순히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IT,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소위 말하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으로 먹거든요. 무슨 말이냐? 요즘 들어가 보면 다 어떤 자리에 주차가 되면 내 자리에 그 자리에 무슨 차가 주차되는지가 다 이렇게 센서로 해가지고 다 되잖아요. 그 차 못 찾으면 다 찾아지고 할 정도로 어떤 자리에 어떤 차가 들어서 몇 시간 있는지가 다 그 데이터로 이미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각 지역에 있는 빌딩의 층별로 이 층에 어떤 빌딩 어떤 주차장이 또 그 다른 빌딩 어떤 주차장이 자 계절별로 요일별로 월별로 주차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이 통계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는 4, 5, 6월 한참 이럴 때죠. 서울시내 명동에 한 달 주차하면 30만 원 받겠죠. 근데 7, 8월에는 휴가를 많이 가니까 별로 그렇게 그렇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5만 원, 10만 원 한 달에 약 700m 앞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다 이 앱으로 주차장에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근처 주차장 딱 보면 그 실시간으로 지금 주차장 점유율을 계속 확인한 다음에 있잖아요. 갑자기 여기가 주차장이 많이 비었어요. 그러면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폭탄 할인 쿠폰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네, 시간당 80% 할인. 최초 2시간 무조건 무료. 2시간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차장이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말대로 차 있는지 들어간지 보고 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IT로 바꾼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대해가는 비즈니스를 완전히 전환이 된 겁니다. 주차장은 누가 봐도 정말 올바른 비즈니스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고 또 하나 아직 한 2개 남았어요.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뭐 그러니까 있든 없든 자기는 자기의 길을 그냥 꽃길을 가면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그 데이터 분석 베이스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그쪽을 전공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딱 붙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우유에 도축되는 시점부터 딜리버리 될 때까지 기간을 최고로 단축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IT 구조. 그리고 그걸 실제로 사업을 한 겁니다.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도축 후에 3일에서 5일 내에 고기만 팔아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야기 들어보면 하여튼 한번 먹어본 사람은 안 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맛이 다르다고.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냥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규모 투자 유치하고 개업 한 달 만에 손익 분기점에까지 도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정육점 누가 봐도 올드하고 컨벤셔널 하고 무슨 저기 아이템 무슨 뭐 소고기에 뭐 센서 붙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인데 그거를 소위 말 우리가 말하는 SCM 스마트 SCM으로 딱 덮은 다음에 거기다 고기를 얹어버리니까 완전히 새로운 BS 모델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식당조차도 이렇게 이제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제 공유주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마가다 설명드린 위쿡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저 사직동에 있고 송파에도 있고 서울에 한 군데 더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주방을 빌려줍니다. 주방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아주 처음에는 그 도모인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거기서 이제 같이 먹으면서 교류하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뭐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새로 이제 뭔가 요즘은 식품도 굉장히 많이 이제 분화가 되니까 그래서 뭐 비건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위한 뭐 음식이라든지 당뇨병 중에서도 중증 환자를 위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근데 그걸 사업을 해보려면 그 빌려야죠, 주방 그 세팅해야죠, 석 달 하다가 안 되면 그거 다 고철로 팔아야죠, 손실이 뭐 이만저만도 아니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주방을 아예 이런 공간이면 주방을 한 8개 들어가는데 해가지고 그걸 시간별로 빌려줬어요. 그 시간별을 한 기본 시간이 1시간 아니지만 한 서너 시간을 단위 하루를 빌려줬어요. 일주일을 빌려줬어요. 한 달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주방을 빌려주면서 구조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하드웨어를 빌려주는 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실제 사례를 제가 좀 유세한 겁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한식당을 해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이 또 공부를 잘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뭐 직장생활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자기는 이 식당에 앞으로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좋아 보인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야 나도 평생 너가 말한 식당 해봤는데 이거 힘들고 돈도 안 돼 생각보다 앞으로 더 힘들어 이제 하지마. 근데 그거를 뭐 2번, 3번, 4번, 5번, 6번 찾아오면 자식이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뭐 오히려 뭐 좋아 한번 해봐 이렇게 되게 아버지 심정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평생을 다리식당, 스탠드얼론 식당 열심히. 자, 근데 이제 이 아들은 가만히 보면서 뭘 봤느냐. 앞으로 식당은 와서 먹는 사람들도 당연히 기본이지만 배달해서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럼 배달을 어떻게 하냐. 이제 아까 지금은 상식이 됐죠. 우리 뭐 이런저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은 사실 뭐 거의 굉장히 강력화돼 있잖아요. 이걸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 보고 있는 거죠. 아들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달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배달에 적합한 용기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 다음에 배달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소위 후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진 그런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면서 딱 이 시장이 열리니까 다른 사람들 할 때 딱 들어가가지고 사진하고 이런 거 축축 올리고 후기 같은 거 관리하고 또 후기 잘 써주는 사람한테 나름대로 좀 관계도 유지하고 하니까 잘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비즈니스를 일단 1차로 확장을 합니다. 두 번째, 하루에 200인분을 팔던 식당입니다. 그 주방에서 캠퍼가 있잖아요. 근데 딜리버리 배달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잘 돼요. 한 500인분까지는 만들어서 판다고 칩시다. 근데 주문이 더 들어오는 거야. 이제 뭐 600인분, 700인분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감당이 안 돼. 그럼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아, 장사 너무 잘해서 좋긴 좋은데 이 너무 좁아. 이제는 안 되겠어. 우리 식당을 옮기든지 건물 하나를 또 더 빌려가지고 터가지고 주방을 넓히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럼 이렇게 이제 고민하겠죠.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합니까? 육국 가서 공주주방 빌리면 되죠.
옮기는 것도 돈이고 넓히는 것도 돈이잖아요. 다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넓힌 다음에 매출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윗북 같은 데 가가지고 주말 필립버리는 거예요. 한 6개월 3개월. 여기는 이미 모든 인프라가 다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 차이점은 아버지는 역시 이제 아날로그적 관점에서 그런 비즈니스를 바라봤지만 아들은 플랫폼의 관점의 비즈니스를 다시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한 게 없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줬고 이것이 바로 세대 간의 차이입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 코로나와 충격과 커플링이 되면서 가족관계, 생활방식, 직업 양상, 조직구조, 사회관계를 다 바꾸고 있죠 지금 사실.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어떤 형태의 기회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있고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사례를 보세요. 주차장, 식당, 정육점, 악기 제조회사. 이게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구글, 애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친척이, 내 처가에서 내 매형, 배재가 하는 바로 그 사업들조차도 이렇게 확 지금 이미 이제 변화의 구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흐름을 하고 가면 기회가 있는 것이고 못하고 가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뭐 제가 설명을 뭐 길게는 안 되는데 탈중국입니다. 2010년, 2005년 이때 나름대로의 어떤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국제정치학자 일부가 2020년대가 되면 중국은 해체 수순에 들어갈 것이고 2030년대 이후에는 중국은 사실상 하나의 어떤 나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 지금 놓고 보면 진짜 대단한 해안입니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 기술 생태계에서 중국을 완전히 뜯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쉽지는 않지만 뜯어내지는 구조에 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고. 두 번째는 기술 생태계뿐만 아니고 글로벌 공급 체계, 글로벌 가치 사슬, 글로벌 SCM에서 중국을 사실 완전히 뜯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이제 탈중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기업들이 중국을 나오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뭐 여러 중국 문제가 결부돼가지고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 구조 속에서 비즈니스 와이즈로 그걸 선택해야 된다면 중국과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를 최대한 빨리 축소하거나 구조를 다시 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세 가지 키워드는 디지털, 딥테크, 탈중국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프터 코로나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다라는 주제로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의 세미나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성희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약 2km 앞 김제 IC에서 김제 금구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KBS 58분 날씨. 토요일인 오늘 소나기 예보도 있고 장마전선이 조금 북상을 하면서 제주도 지방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1km 앞 김제 금구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편 소나기는 경기도 동부 지역과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주도 지방의 장맛비는 오후부터 밤 사이 예상되고요. 예상 강우량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이어서 톨게이트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는데 장맛비는 주춤한 사이 내일 오후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이나 경상북도 북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의 분포가 예상되고요. 서울의 경우 27도 안팎까지 오르고 세종, 강릉 29도, 대구는 30도 정도로 남부지방 잠시 후 김제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왼쪽 9시 방향입니다. 전국적으로 봄토인가나 좋은 단계가 예상되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일부 오존 상태가 나쁜 단계로 수치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7도, 습도는 56%입니다. KBS 58분 날씨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요금 KBS가 잠시 후 정오를 2,700원이 알려드립니다. 결제되었습니다. AM 567kHz, FM 96.9MHz, KBS 전주 라디오입니다. HLKF.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왼쪽 9시 방향입니다. 세 번째 출구입니다. 회전